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 살아남기, 콘텐츠 라이브 수업 루틴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콘텐츠 수업, 라이브 수업, 과제형 수업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으실 텐데요. 사실상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모든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열심히 참여할 것인가? 그건 정말 참여했는지 아니면 그 참여했다고 해서 배움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 같은 고민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와 라이브 이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수업 루틴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줌, 카카오톡, 밴드 이 네 가지를 잘 조합하여서 콘텐츠 라이브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콘텐츠를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자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과 저 모두 접근이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아주 많은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아주 많은 사이트들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이트들을 확인하고 그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고 어, 이런 아주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접속을 하거나 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시스템 루틴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콘텐츠를 목록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롬,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요. 제가 아이들에게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가르치려고 하는 온라인 수업 자원 목록을 개발했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온라인 수업 진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학습과 관련해서 진도를 확인하고 또는 그 평가, 출석 인정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 후에 기록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교과 단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 활용해야 되는 교과서나 학습지 그 자료의 어떤 위치 또한 학습 목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게시되어 있는 그 링크를 기록할 수 있는 이 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을 확인해서 평가를 해서요. 기본적으로 1단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기록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 도달한 학생들은 여기에 기록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성취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차시평가 문항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것마저 도달한 친구들은 이 차시평가 부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시면 여기 삽입 부분에 체크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을 탭을 클릭하셔서 이걸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체크리스트를 집어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끝나면 제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링크를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보내드릴 건데요. 그것을 선생님께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만의 컨텐츠 자원 목록을 만드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교과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모든 차시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차시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에 적합한 차시가 있고 아닌 차시가 있기 마련인데요.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개학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바 그래도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고 아껴둬야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이 교과서마다 너무 파져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제가 드리는 그 링크에 따라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수업의 시작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하는 거지 라이브 방송으로, 즉 라이브 수업으로 시연하진 않아요. 사전에 제가 학습 목표나 활동,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줘야 되는 어떤 행동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탑재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즉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전날에 미리 요 밴드 글쓰기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서 사전에 컨텐츠를 생산해 놓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컨텐츠 생산을 영상을 한 뒤에 바로 라이브 방송 종료를 하면 게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게시물 수정, 글 수정을 통해서 제가 아까쯤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되어 있던 그 학습 자료 링크를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 놓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이들과 콘텐츠 라이브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보시면 여기 이 글에는 저는 어떠한 학습 목표랄지 아니면 어느 교과서 차시 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를 굳이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습에 참여하고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밴드 라이브 게시글 영상을 확인해야지만이 영상 속에서 그 자료의 위치나 링크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밴드 촬영이 마쳐진 준비 상태가 끝났다면 이제 줌으로 학생들을 아침에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1교시뿐만 아니라 중간놀이 이후에 3교시 시작할 때에도 출석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반은 이제 20명 중에 한 18명 정도는 잘 접속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해 가고 있는데요. 100%가 될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님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한 뒤에는요, 제가 방금 올렸던 밴드 수업 도입 영상을 시청하고 올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콘텐츠 학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학생들은 밴드의 링크를 따라서 개별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밴드 링크를 따라 개별 학습이 시작되는데 EBS 온라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e학습터 아니면 뭐 유튜브 링크 다양한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교사는 이제 줌 소외시를 개설을 미리 해 놓는 것이 필요하죠. 즉 정리하면 출석 체크 후 밴드 영상 시청을 안내하면 학생들은 개별화 학습을 하러 가는 거죠. 그때 교사는 줌에서 소외시를 개설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줌 활용 팁 중에 하나는요. 그냥 소외시를 개설하되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20명의 학생을 철저하게 개별 학습으로 하게 될 때는 20개의 소외시를 개설하고 자동으로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단체 대회의실에 모여있는 그 웅성웅성한 상황에서 단독 소외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 요청 기능을 사용했을 때 1대1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팀 소외의실, 저는 학습팀을 미리 지금 조직을 해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팀 소외의실을 개설한다면 그때그때 선생님이 도움을 해주지 않아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팀 소외의실과 단체 팀 소외의실을 같이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때로는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그 적극성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페이스톡으로 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단체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학급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 항상 알림을 7시 이후로 알림을 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안내를 하면 그 뒤에는 단체 알림을 끄도록 지금 습관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 카톡을 통해서 알림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탁에 있는 PC로 아이들에게 어떤 단체 피드백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평가 및 피드백, 순회 지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마다 컨텐츠 학습을 하다가 활동이 맞춰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신이 마친 그런 결과물들을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철저하게 개인톡으로 제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있냐면 전체 톡방에서의 내용 생산은 오로지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 톡방에 어떤 내용을 안내했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께 오로지 자신의 개인톡으로 공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개인톡으로 답변을 하도록 훈련을 했거든요. 이런 훈련이 뒷받침이 되니까 학생들이 저와의 1대1 어떤 카톡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 학습의 문제는 이거죠. 철저하게 1인 학습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 개별 배움의 속도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빠른 학생도 있고 느린 학생도 있겠죠. 네, 여기에 적절한 수준별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배움의 속도 차가 빠른 학생들에겐 이렇게 3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듯이 또래교사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는 그 학생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빠른 학생은 이렇게 또래교사 자원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네, 그에게 적합한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상수준의 문제나 과제를 좀 부여한 채로 또래교사 역할을 해주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팁은 뭐냐면 일단 본인이 알게 된 것을 혼자 배워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이런 학습 피라미드의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요걸 할 때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줌에서 소외의실 기능에서 그 처음에는 1인 소외의실을 개설을 하셨다가도 이 아이들의 관계랄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속도가 빠른 학생들을 그 다른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방에, 즉 선생님이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 있고 또는 친구가 친구끼리 도와주면 해결이 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또래교사 친구들을 특정 학생들이 있는 그 소외실로 제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인 또는 3인 이렇게 그룹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함께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의 속도차를 존중하면서 줌 소외실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을 소통시키고 배움을 공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개별 학습으로만 1인 학습으로만 진행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일단 목표로 하는 것을 항상 모든 수업에서 차시별로 팀 토의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공동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 반드시 수업 운영 계획에서 단차시 40분 수업을 하든 아니면 연차시 80분 수업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1인 콘텐츠 학습 후에 배울 수 있는 배운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팀 토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외의식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소외의식을 매번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항상 그 1인 소외의식을 기본적으로 학생 수만큼 구성을 해 놓으시고 학생들을 자동 할당을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서 학생마다 적절히 그 소외실로 이동시켜 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네, 그때그때 새롭게 다시 만들기, 소외실 다시 만들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활동이 한 30분 정도라고 봐요. 그랬을 때 소외실
개설을 30분으로 그냥 충분히 만들어 놓고 네,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팀 토의가 마무리가 되면 제가 쓰는 기능은 멘티미터, 이 멘티미터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핸드폰에는 멘티미터 어플이 전부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멘티미터에 그 답변을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모든 구성을 한 뒤에 적절하게 역할을, 협동학습에서 말하는 역할을 부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입금이, 기록이, 지킴이, 나눔이, 칭찬이 이런 역할들을 해 놓았는데요. 네. 그 중에 기록이가 본인이 그 팀 토의 결과를 수기로 작성해 놓은 것을 멘티미터에다가 결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각 모둠에서 나온 그 모둠 토의 결과물을 저는 제 호스트, 멘티미터 호스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요거를 캡처해서 줌 화면에 공유하거나 또는 네, 그것을 캡처한 것을 바로 학급 단체 톡방에다가 보내는 방식으로서 전체 대상 학생에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네, 지금 출석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7일 이내에 온라인 학습 수강을 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그리고 평가는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 평가를 해라. 이런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안내들이 있었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네. 학생들에게 평가를 한 후에 어떤 그 학생들의 평가를 기록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오프라인 계약 후에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평가는 출석 인정을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배움을 견인해주는 그런 비기로서의 평가라고 보았을 때 반드시 그 차시마다 차시평가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시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이 그 온전히 콘텐츠 학습이나 이런 라이브 수업이든 콘텐츠 학습이든 그것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상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매 차시마다 학생들을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형성적 기능의 차시평가 문항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별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체크해서 출석 인정으로 연결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아까쯤에 이른 소외시를 수업 시작할 때 30분 정도를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소외실이 자동으로 30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같이 대회실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저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그 신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 학습 시간 경과, 그 30분 소외실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의 컨텐츠 학습 개별 속도가 다르더라도 다 같이 대회실로 소환해 놓고 차시평가 문항을 이제 줌으로 제공을 합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평가 문항을 제공하고 개별 성취도 평가로 이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 성취도 평가 결과 후에는 콘텐츠 학습 후에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네, 그 개인 카톡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이때 드리는 팁은 이 개별 성취도 평가를 할 때에는 포스트잇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결과물을 그걸 작성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사진 촬영을 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네, 사진을 찍는 그 각도랄지 아니면 그 너무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특히 교과서를 찍어서 보내거나 학습장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 다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마다 기록하는 양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지금 눈앞에서 아이들의 학습장 정리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인데 학생들마다 찍는 그 구간,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기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좀 학습 자료들을 필요한 것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하였는데요. 그 포스트잇을 이제 학생마다 적절히 지금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준 이유는 지금 액자 이렇게 보이듯이 포스트잇 자체가 액자의 틀처럼 그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 프레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네, 스마트폰 그캠 촬영에서 사진 촬영에서 1대1 그 구도로 네, 가로 세로 1대1로 사진 기능을 촬영 기능을 변환한 다음에 찍도록 하면 딱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게 제출하면 저도 확인도 쉽고 정리하기도 되게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포스트잇에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출받은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는 이렇게 네, 결과물을 기록할 수 있는 이 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 PC카톡을 통해서 개별로 제출받는 것을 열어서 컨트롤 CV를 시트에다가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사진이 매우 크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드리는 팁은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오른쪽 상단에 점이 3개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기 전에는 이게 안 뜨거든요. 이렇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게 뜹니다. 그 점 3개를 누르시면 이런 기능들이 뜨고요. 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선택한 셀의 이미지 배치, 요걸 누르셔야 되는데요. 선택한 셀, 지금 요거죠. 이 셀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제가 순서를 보여드린 거예요. 셀을 먼저 누르시고 사진의 이 점 3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한 셀의 이미지 배치, 요걸 누르시면 네,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후 요것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하시려면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반도 20명인데 20명 학생들이 보내온 그 결과물을 전부 다 이렇게 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또는 이 시간에 도달을 시켜야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것이 즉 20명 전체 학생들의 도달도를 이끌어내는 완전 학습이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정리하실 때 20명을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미도달한 학생의 결과물과 그리고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비계로서 또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한 그런 학생들의 결과물을 캐치해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학생별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때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시죠? 지금 1번 학생의 지금 이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트를 개발하실 때 시트를 20개, 저희 반은 20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20개의 시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 1인당 시트 하나로 정리해서 학생들의 결과물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이 체크된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체크할 때 교과서 기본적인 풀이 결과보다도 차시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시평가에 도달을 했다면 교과서에 이것을 결과물을 제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콘텐츠 학습이 종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차시평가로 인해 확인을 받은 아이들은 출석을 인정하고요. 그렇게 여기에 체크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네, 온라인 상에서도 어떤 추수지도 과제를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개학 후에 반드시 이 아이들이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체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 포스트잇에 기록한
차시평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쪽지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장을 작성을 할 때, 네, 요런 방식으로 학습장 정리를 시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책을 펼쳐서 이런 줄을 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배움 정리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네, 애니메이션 효과가 조금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거죠.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최종 배움 정리 공간에다가 풀을 사용해서 학습장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학습장 정리 지도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오프라인 후에 계약 후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도를 하되 지금은 이 양식을 전 출력해서 학습지처럼 특정 어느 정도 일정량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책 정리가 필요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포스트잇에 붙이는 것으로 일단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공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포스트잇으로 생산되는 아이들의 배움의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학습 후에 버리지 않고 풀로 붙여서 마치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스크랩 하듯이 모아오도록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안내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밴드 라이브 방송 사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링크를 탑재해서 다시 글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 수업 시작을 위해서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밴드 게시물 시청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개별 학습이 시작되겠죠? 그때 저는 줌과 뭐 카톡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습이 끝난 아이들은 교과서나 학습지 뭐 이런 기본 학습 결과물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카톡으로 제출해서 확인을 받고 저는 빠른 아이들은 또래교사로서 활성화해서 협력학습, 협동학습의 상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서로 배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멘티미터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팀 토의방 이런 것들 같이 열어가지고 그것들을 적절히 기능을 조합해서 멘티미터 결과물을 다시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습 사고 확장을 유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개별 성취도 평가를 포스트잇 활용한 쪽지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것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는 형태로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콘텐츠 라이브 수업을 저만의 루틴 수업으로 지금 아이들과 연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한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팁은 이 콘텐츠, 중요한 것은요. 콘텐츠 수업을 하시더라도 이 라이브 기능을 결합하셔야지만이 정말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을 배움에 참여시키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출석 인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완전 학습, 모든 아이들의 배움을 보장하는 수업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제가 드린 이 설명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만의 온라인 수업 살아남기를 위해서 콘텐츠 라이브 수업 루틴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